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는, 오늘 상태는 귀신 나오는 폐가에서 비세는 집으로 정도까지는 고쳐진 겁니다. 이 이준석, 김종인 등이 또아리 틀고 있는 국힘은 귀신 나오는 폐가죠. 국민들 당연히 환멸 혹은 국민들이 암의 천국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 붕괴 상태.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리지만 윤석열한테는 당신 말이야 국힘도 장악 못하면서 왜 대통령 한다는 거야?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국힘한테는 야 너희는 너희 당 후보도 잡아 죽이면서 왜 정권 잡겠다는 거야? 동네 양아치도 그 짓은 안 해. 만정이 떨어진 소리를 하죠. 그리고 가치관이 붕괴하죠. 암의 천국 상태로 가는 게 국민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걸리 먹으면서 낄낄대면서 야 이재명이 이게 좀 정신병적인데 말이야. 그 정신병적으로 발작하다 보면 문재인한테도 시원하게 칼빵 한번 하는 거 아니냐? 그 꼴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 맞아.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 길 가다가. 저 암의 천국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해 있는 거죠. 정치가 웃기니까 국민들의 가치관이 붕괴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제가 우울증 발작 비슷한 걸 겪었다니까 지난 주말에 저는 싸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내내. 그러더니 금요일 날 저녁부터 저는 우울증 발작 비슷한 걸 겪으면은 그 공황장애 같은 게 와요. 벌렁벌렁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먹지도 못하니까 뇌세포가 경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고 산에 가서 하이킹 좀 하고 그러니까 풀리더라고요. 자, 저 같은 사람이 그 정도인데 일반 생활인들 같으면은 그 진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야말로 북한 말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 상태가 되죠. 그럼 그걸 피해서 일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 살려면 뭔가를 합리화시켜야 되잖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로직은 뭐예요? 아 이재명이 정신병적이야. 근데 정신병적이니까 발작하겠지. 발작하다 보면 문재인한테도 시원하게 칼빵 놓지 않겠어? 아 그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세상이 그러고도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조선중앙 깡통 정치 스타들 지금 정말 당신들이 이 짓 한 거야 국민들한테. 또 그걸 제압을 그동안 못해서 윤석열 후보 당신이 이 짓 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잖아.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야. 내 윤 후보 말 중에 최근 말 중에 그 말이 제일 이쁜 말이더라고.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윤 후보가 그런 점은 있어요. 제도권에서 많이 있어서 말을 싸가지 없이 안 해. 예를 들면 그런 김종인이 사실 그거 굉장히 그 무례한 소리 아니에요. 아 이제부터 윤석열이는 그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딱 말하고 그 다음에 샷다마우스 하기로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무례한 소리.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기자들이 모르니까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분의 본뜻이 저를 뭐 경멸하거나 저를 사소하게 여겨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닐 겁니다. 말은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수정도 그런 말버릇을 좀 배우라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저 영감탱이 말이야. 개 싸가지 없이 말이지. 사람을 무슨 내가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나를 무슨 무슨 인형극의 앞에서 줄 당기면 춤추는 그 괴뢰로 보는 거야. 내가 네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인형극 괴뢰냐? 라는 그러한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공인이니까 말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게 잘 훈련돼 있어요. 그 점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금 과제는 이제 선대본은 대충 손본 건데 선대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나 정치 안 떠나. 대선 출마하고 대통령 되는 거는 징검다리에 불과해.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혁신해서 정치 혁신에 이바지할 거고 대통령 나가서 실패하면은 여전히 정계에 있으면서 정치 혁신에 이바지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정치 혁신은 이러이러한 거야를 겉으로는 안 떠들더라도 일거수일투족해서 드러나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힘이 제압돼요. 국힘이 제압되면
국힘이 제압되면은 국민이 다시 윤호를 한다고. 그러면 저 문제가 그거거든. 야, 네 당도 제압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 해쳐먹겠다는 거냐, 임마. 그거예요, 국민들 지금 분노가. 실망과 분노가 그거라고. 그러면 그 뭐 윤 후보가 지금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미추관이 제대로 안 돼 있겠죠. 그런 고민할 틈이 없었겠지. 뭐 검찰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나 그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징표는 계속 발신이 돼야 돼요. 그 진정성 있는 발신이. 그 자세와 각오가 표현돼야 된다고, 바깥으로.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국힘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조직화 시도할 거냐. 툭툭툭 계속 건드려야 돼요. 자유공화 민초와 직접 소통하겠다. 직접 연결하겠다. 직접 조직적으로 연결되겠다. 나 그거 원한다. 이 시그널 계속 날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안 날렸어요. 그 시그널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계 입문선언한 6월인가 7월 이후로 내가 자유공화 민초는 뭐다? 어떤 존재들이다? 내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연결하는 채널을 뚫겠다라는 그 시그널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 후보 똑바로 들으십시오. 당신 이때까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거. 그럼 밥이지. 상대방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상대방이 우습게 보고 밟으니까 국민도 우습게 보는 거지. 야, 너 말이야 대통령 해먹겠다 그러는데 너 네 당도 못 컨트롤하면서 뭔 대통령이냐. 차라리 정신병적이지만 이재명이 시켜놓으면은 저 발작해서 칼부림하다가 여기저기 쑤시다가 문재인한테 시원하게 갈팡 놓겠네. 국민이 이렇게 시니컬하게 병든 상태가 돼버린다고. 암의 천국에 전락한 상태가 된다고. 그리고 저런 자세를, 제대로 된 자세를 가져야 박 대통령과도 접점이 생겨요. 저건 조원진 씨가 굉장히 잘못된 표현한 거예요. 조원진 씨 보니까 국힘이 뭐 저기 아사리판인데 지금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위해서 메시지 내겠습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메시지 내는 건 국힘 보고 내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보고 내는 겁니다. 조원진 의원. 오해 마십시오. 국힘은 요리의 대상, 장악의 대상입니다. 이미 주체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파트너로서 저 사람이, 윤이란 사람이 국힘을 순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저울을 달고 있을 거라고. 나 같으면 그 저울, 내가 그 저울 달고 있는데 천하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백모가, 이 제하에 아무것도 아닌 백모가 윤을 딱 그 저울에 올려놓고 저 인간이 정치 혁신, 정치 발전, 국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없어, 기여할 수 있어 없어, 이 저울을 달고 있는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민감한 정밀 저울로 박 대통령이 그 저울을 달고 있을 거라고요. 그 저울에서 윤 후보가 나 그래도 1g 정도의 무게는 있습니다, 공기처럼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때 안철수와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윤 후보 안철수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안석열로 해왔다고. 그 이른바 집도끼 쪽. 그래서 신지혜까지 끌어들이고 뭐 김한길하고 계속 그 방향만 했다고요. 그 게임은 원래는 10월 초에 그 국힘 후보 됐을 때 끝났어야 될 게임인데 계속해서 그걸 반복했다고. 왜냐면 정면 대결하기 어렵고 저 암덩어리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반복하면서 지지율 꼬라박히고 국힘에 귀신 나오는 집에 폐가라는 실체가 드러날 지지율 꼬라박히니까 이제 딱 이 꼬라박힌 이 상태에서 불덩어리를 확 해서 암덩어리가 이게 암덩어리입니다라고 암덩어리를 여기다가 딱 마킹을 해버린 거죠. 계속해서 안철수 흉내 내면서 2, 3개월 시간 까먹으면서 시간 번 거지. 그 자해소동이지. 윤석열의 자해소동이에요, 일종의. 근데 유의미한 자해소동이에요. 저는 유의미해질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근데 비세는 집이 살만한 집으로 바뀔까? 그거 윤석열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죠. 권영세란 인물은 일단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양아치 짓을 못해요.
김종인, 이준석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낭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김종인 씨 인생 다 살은 사람이요. 자기 손아귀에 놓고 한번 저기 뭐야 집권 대통령 머리 잡고서 한번 휘둘러 보고 집권당 머리 잡고 한번 휘둘러 보는 인생의 로망을 지금 달성할 수 있냐?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똑같죠. 살만한 집에서 나가지고 서울과학고에 하버드 나와고 윤승민한테 줄 서가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키드로 뽑혀서 얼굴 곱상하게 생겨서 떴는데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냐? 미국 가서 무슨 수입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 나 한번 개겨볼게. 주변에 친구들도 중국 커넥션 있고 좋은 친구들 많네. 이거지 뭐. 거의 오늘 통화하는데 누가 야 이준석 중국 에이전트냐? 야 설마 이준석이 중국 간첩이겠어? 난 그렇게는 안 봐. 이준석이 해냈다. 이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해냈다. 윤석열 등짝에 칼 찍어가지고 지지율 10%로 끌어내리고 안철수 띄워주고 이준석이 해낸 거죠. 국힘 자해소동하고 국힘의 본질이 귀신 나오는 폐가라는 그 본질적 그림을 드러내주고 이준석이 한 거지. 이준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누가 야 이준석 중국 간첩 같은 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중국 간첩 같은 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간첩은 아니야. 내가 그랬습니다. 저 칭찬해 주십시오. 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낭인들이에요. 권영세는 잃을 게 많아요. 국회의원직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법조계 인맥 학맥 다 걸려 있어요. 권영세는 그러니까 생년아치는 안 하죠. 또 그다음에 권영세가 이게 자기에게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이익 잘 챙기고. 근데 나름 프로페셔널 게이머예요. 게임스맨십, 게임 할 줄 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통일에 관해서는 우리 우리 같은 데서 고민하는 그런 문맥이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이 어긋나질 않아요. 즉 윤 후보랑 많이 어긋나지도 않고 윤 후보랑 거의 일치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한 6개월 전에 이준석과 이 통일부 존치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통일부가 없어요. 우리 통일 되지도 않을 건데 뭐 통일부라는 거 두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때 권영세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렇게 경망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지가 이거예요. 북한의 자유조선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워딩은 아닙니다. 북한의 자유조선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자유조선까지의 이행 과정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통일이라는 걸 표방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이행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저게 제가 가만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한 1, 2주 전에 했던 우리가 헌법 3조의 의미가 뭐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3조가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예요. 그럼 헌법 3조를 뒤집어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한반도는 지금 전쟁 상태고 그 전쟁이 휴전돼 있을 뿐이고 북한은 교전 집단이다라고 한다고요. 반란 교전 집단이다. 그럼 우리가 아는 실체적 북한하고 다르잖아. 실체적 북한과 쎄쎄쎄도 하고 우리 민족끼리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헌법 3조에 하면 반란 교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실체적 북한과 다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해방돼서 자유조선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우리 영토 아닌데 그럼 지금 헌법 3조 아예 고쳐버리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고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북한이 해방되고 자유조선이 들어올 때까지는 저거 우리 거야 라고 해놔야 북한에서 급변 사태 났을 때 우리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영세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북한이 해방되고 자유조선이 들어올 때까지는 통일 해놔야 북한에서 급변 사태 났을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같이 이렇게 자유공화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걸 말을 희뭇그레하게 꼬아서 했어요. 당연히 그런 희뭇그레하게 꼬아서 하는 데는 저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고단수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 챙겨야 되니까 저같이 이런 식으로 날 세워서 얘기했다가는 천지사방에 적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뭐 좀 안단 소리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 좀 알고 생양아치 짓은 안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무슨 뭐 신명을 바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정치 혁신을 위해서 내 한 몸 다 불살르고 이런 타입은 절대 아니고요. 아주 매끄러운 자기 이익 잘 챙기는 영악한 사람. 그러나 게임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외교안보 통일에서 안정적인 기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양아치 짓을 못할 사람. 뭐 그 정도로 해서 가면 무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대본 차원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윤 자신의 개인의 실존적인 소명의식의 문제예요. 그게 강렬하고 순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누군 얘기해요. 댓글에서도 그거 뭐 검찰의 말이야. 그 뭐 탄핵 칼잡이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사는 사람인데 그게 소명의식이 생기겠어? 그렇게 따지면요. 백모도 세상 천지의 양아치 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소리 못 해야 됩니다. 저도 몰려서 치고받기도 하고 뭐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거기서 제가 가졌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서 제가 가졌던 꿈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경제적 꿈이요. 돈 많이 벌겠다는 꿈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러다가 제가 이런 지금 이런 업에 말하자면 이 자유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좀 기여하는 그런 업에 내가 인생 마지막 남은 챕터 다 내가 바치겠다. 이렇게 저도 어떤 그런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해온 거예요. 백모도. 정치인은요. 목숨 걸고서 권력 투쟁하다 보면 변합니다. 특히 그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올바른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이 만약에 진짜 목숨 걸고 권력 투쟁하고 있다면 지금 방향은 대충 올바르거든요. 그 방향이라는 게 한미동맹 가겠다. 중국 경계하겠다. 그다음에 국가를 좀 정상화하겠다. 방향은 대충 올바라요. 그 대충 올바른 방향에 목숨 걸고 정치 투쟁하다 보면 소명의식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그런 동물이에요. 그 지금은 국민 무서운 줄 안다 정도까지 왔어요. 며칠 전에 그 양말 벗고 절하는 거 보고 그런 태도가 그게 누가 뭐 시켜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이제 양말 벗고 절도 할 줄 아네. 저 포털라인 앞에서. 저는 그때 좀 간절한 걸 느꼈어요. 국민 무서운 줄 아는구나. 이 무섭다는 게 국민을 뭐 섬긴다. 저는 국민은요, 한편으로는 섬겨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꿰뚫어 봐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런 상태에 온 거예요. 국민이 뭔지를 아는 상태에 온 거예요. 본능적으로. 앞으로는 뭐냐? 저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정치 혁신이 일생 최종 목표다. 이거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명으로.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상화시키는 거 그거는 디딤돌일 뿐이다. 만에 하나 대선 떨어지더라도 나는 정치판에서 뼈를 묻어버리겠다. 혹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상화 최선 다하고 나온 다음엔 또 하나의 나온다고 한들 그때 나이 불과 뭐 66, 67입니다. 지금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보다 한 5살 많은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노무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통령 된 거거든요. 그럼 67, 지금 79학번이니까 아마 60년생일 텐데 60년생이면은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 만 62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퇴임할 때 만 67이에요. 퇴임하고 나서 10년, 13년을 액티브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얽어놨던 거 가지고 정치 혁신을 위한 정파 투쟁을 할 수 있다고요. 고공비행하면서. 그 위에 고공에서는 위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서 같이 움직이고. 저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어. 전 그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쫓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민 많이 안 하고 가슴 벌렁벌렁 안 되고. 이 나이에 가슴 벌렁벌렁 될 일이 있냐고. 자, 한번 보죠. 뭐 어디까지 가서 이게 비세는 집으로 대충 대선까지 갈 건지 아니면 비세는 집을 이제 귀신 나오는 폐가에서 비세는 집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게 좀 살만한 집까지 갈 건지 윤 후보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실존적인 개인적 차원에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좀 더 두고 보죠. 리더십은 이런 목숨을 건 실존적
결단해서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정정당당해서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 운동 한번 열심히 펼쳐보죠. jjdd.kr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요. 정정당당은 이 그 무결 선거, 그러니까 선거 공명선거 참관 감시 운동 무결 선거 네트워크와 같이 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